사실 이제 1월이 시작되고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정지출은 줄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줄이면 효과가 곱하기 12배가 나는 거예요. 대중교통요금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이제 뭐 대중교통요금 어떻게 줄이냐라고 얘기하는데, 를 사용을 하시면 65,000원에 지하철과 버스 무제한. 우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은 일단 우리가 떡볶이를 시키는 거죠. 아니면 마라탕. 증상이 순서가 있어요. 점점 중증으로 가는 거야. 바쁘니까 돈 쓸 시간이 없어. 그게 진짜 돈 버는 거다라는 거죠.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 해법, 조회수 100만을 앞두고 다시 모셨습니다.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100만을 앞두고 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저도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 100만까지 사랑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부담되네요.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멘토입니다. 정말 새해에 경제적으로는 조금 뭐 어려울 거다라는 예상이 많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가님 예전에 처음 뵀을 때 많이 혼쭐 나고 돌아갔는데 그래요? 지금 정도 한번 나사를 좀 쪼여줄 때가 된 것 같아요. 또 풀렸구나. 제가 해이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일단 올해 예산 준비 어떻게 해야 똑똑하게 할 수 있을지 한번 네. 짚어주세요. 사실 뭐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달력도 12월부터 시작하고 다이어리도 보통 12월부터 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작년에 이제 12월에 좀 했었으면은 더 좋았는데, 사실 이제 1월이 시작되고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올해 벌어들일 소득이라는 거는 우리 직장인들은 거의 정해져 있을 거고, 뭐 자영업자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뭐 예상치는 있을 테니까 올해 총량으로 얼마를 저축할 거냐를 먼저 세우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항상 저축을 총량으로 얼마 정도 할 건지 이거 먼저 세우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거를 뭐 정기적금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예금으로 할 건지, 보너스 나올 때 예금으로 할 건지, 아니면 다달이 월급을 정기적금 할 건지. 그래서 총량 저축과 저축 방법을 한번 정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거를 써야 되는 거니까,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자, 그러면 고정비와 변동 지출의 예산을 정해보자라는 거죠. 아마 기자님도 뭐 생활하시다 보면 뭐 통신비, 뭐 예를 들면 대출이 혹시 있으시면 대출이자, 그다음에 뭐 변동비 같은 경우는 뭐 쇼핑, 문화, 레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외식. 이런 것들을 조금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 예산을 좀 정해놓고 쓰자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3단계고, 마지막 4단계는, 자, 그런 걸 다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펑크가 나는 게, 이런 매달 쓰는 정기 지출이 아니라 비정기 지출에서 많이 펑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벤트, 갑자기 또 막 지름신이 임할 때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 여행 갑자기 계획하지 않았던 거 갈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정기 지출에 대한 예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명절 세는 거, 그 다음에 여행 가는 거, 이벤트,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있으신 분들은 차 보험료나 세금, 뭐 월동 준비, 이런 거는 특정한 계절에만 나가는 돈이니까 그런 것들을 따로 예산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요 4단계만 해 놓으시면은 이제 내가 1년에 얼마를 쓰고 얼마를 저축해야 된다는 게 딱 머릿속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올 1년을 내가 쓰겠다고 허용된 예산 안에서 아주 재밌게 즐겁게 생활하시면 되는 거고, 저축은 내가 딱 약속하고 정해놓은 대로 저축은 되는 거니까 요 4가지만 꼭 우리 시청자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고정비와 변동지출비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고정지출비는 줄이기가 그렇게 쉽진 않지만 어쨌든 고정지출비에서도 조금은 줄여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변동지출비에서도 줄여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있죠. 뭐 각각 줄여야 될 걸 한 3가지씩만 꼽아주신다면. 네, 일단은 고정지출, 우리 기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고정지출은 줄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줄일 수 없지만 줄이면 효과가 곱하기 12배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줄여놓으면 그냥 계속 그게 줄인 채 줄인 상황에서 계속 반복이 되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것처럼 고정비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올해 여러분들 다 뭐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대중교통 요금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이제 뭐 대중교통 요금 어떻게 줄이냐라고 얘기하는데, 기후 동행 카드라고 나왔어요. 이제 서울과 인천 같은 경우는 기후 동행 카드를 사용을 하시면
65,000원에 무려 지하철과 버스 무제한, 거기에 따릉이까지 무료로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요금을 요번에 획기적으로 고정비를 줄일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또 여러분 이제 옛날에 우리가 호경기 때는 뭐 통신료 많이 나오니까 조금 뭐 요금제 낮은 거로 갈아타라 그래도 다 콧방귀 끼고 아유 뭐 그거 줄이면 얼마나 줄여 이러는데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알뜰폰을 여러분들이 알뜰폰은 뭔가 좀 뭐가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알뜰폰도 데이터 무제한으로 요금 3만 원 이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또 갈아타시면 또 그게 상당히 절약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가 항상 늘 얘기하는 거지만 자동차와 주거 이거 올해는 좀 꼭 해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이제 강연 같은 데 가보면 너무 감사한 게 강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아우 뭐 멘토님 강연 잘 들었다 방송 잘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제가 이번에 차를 팔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막 사려고 하는 분한테 조금 너무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건데 난 진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짜 차를 바꿀 줄 몰랐어요. 뭐 멘토님 얘기 듣고 집 이사했어요. 뭐 월세가 너무 높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는 여러분이 정말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길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소득에 비해서 너무 높은 주거 비용을 사용한다든지 제가 뭐라 그랬냐면 15%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5% 넘는 월세나 전세감대 줄이자를 내고 있거나 또는 차가 내 월 소득에 원래는 6개월치여야 되는데 뭐 9개월치까지는 내가 허용을 한다. 9개월치를 넘어가면 그거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 샀는데 어떻게 라고 하지 마시고 그게 고정비잖아요. 요즘 그 앱 같은 거 잘 발달돼 차 잘 팔아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를 팔아라. 조금 낮춰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고정비를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 조금만 한번 용기를 내서 줄여주시면 그게 곱하기 12달의 효과가 1년에 나오니까 그걸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변동지출 물어보셨는데 변동지출은 진짜 여러분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냥 이달부터 줄일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변동지출 중에 우리가 가장 올해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겁니다. 아직 당장은 아니겠지만 봄이 다가온다. 봄옷 어떻게 할 거냐. 뭐 여름 다가오면 여름 패션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 여러분들 옷장에 옷을 딱 열어서 보시면은 뭐 우리 기자님도 상당히 뭐 패션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으니까 옷 많죠 집에. 그죠? 근데 항상 보면 뭐 입을 옷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코디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옷이 굉장히 적은데도 다양하게 패션을 연출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옷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별로 입을 옷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공부를 하셔서 매번 신상을 계절마다 사는 건 좀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변동지출 중에 의류 신상을 사는 거는 경련제가 어떻겠느냐. 봄옷을 이번에 살 거냐 말 거냐는 언제 결정이 나냐. 작년에 혹시 봄옷 산 게 있으면은 넘어가는 거고, 뭐 작년 봄옷도 신상을 안 샀다면 뭐 하나 정도는 살 수 있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은근히 또 변동 지출 안에 들어가는 쇼핑 중에서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불필요한 거 자꾸 이렇게 사들이는 습관을 멈추기 위해서 결제 삼심제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제 삼심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필요한 건지 1심하고 예산이 있는지 2심하고 1심, 2심이 다 통과됐다 하더라도 혹시 대체제는 없는지 3심을 해서 다 통과가 되면 결제를 눌러도 된다. 자, 요걸 또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진짜 그 얘기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뭘 사려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물건을 사시는 게 좀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변동지출 중에 새해 들어서 많은 분들이 하는 결심이 있습니다. 기자님은 올해 뭐 새해 딱 들어오면서 결심하신 거 있어요? 뭐 새해 계획? 저는 항상 근데 새해가 되면 일단 무조건 올해 내가 건강을 건강 유지하자.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그런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저도 좀 소비를 좀 줄여봐야지, 좀 더 모아야지라는 생각하고 막 적금을 연초에 대부분 많이 들어요. 제가 와, 새로. 훌륭하다. 근데 그렇게 들고 좀 약간 이렇게 해이해지긴 하죠. 좀 가면서 점점 지출이 갑자기 해이해질 때 늘어나고.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새해에 첫 번째로 떠오른 건 온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저 시청자분들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게 운동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시작하면서 과감하게 이런 데 쓰는 거는 괜찮아. 그러고 PT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보통 보면은 본인이 1년에, 그러니까 1년을 살아가면서 한 달에 자기 소득의 15%가 넘는 문화 레저 비용은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변동 지출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문화 레저 비용인데 이 옛날 사람들은 문화 레저 비용 그러면 문화 레저 비용 뭐 영화 보고 책 사보는 거 그거 얼마 안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즘 또 MZ분들은 문화생활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3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필라테스, 요가, PT. 요 3가지. 요 3종 세트가 딱 들어가 버리면 일단 돈이 내가 돈을 쓰면서 나한테 면죄부를 주기가 너무 좋은 게 아니 이거는 나의 건강을 위한 겁니다. 아니 이거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러면서 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꼭 PT, 요가, 필라테스 해야만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건 좋은데 15%를 지켜라. 이제 이 또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 그럼 15%는 운동하는데 써야 되는 거였어? 아니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쓰고도 얼마든지 동네 산책하고 자전거 타고 얼마나 운동 문화생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이런 데 돈을 쓴다면 본인이 이제 15%를 꼭 제한을 둬라라는 얘기고 PT 그다음 필라테스 요가 선생님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사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정말 효율적으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아시죠? 새해 들면 갑자기 피트니스 센터가 그 세일이나 이런 걸 안 해요. 여러분들 가보면 하는 것 같죠? 뭐 무슨 행사 신년 그 행사의 디스카운트율이 가장 낮아. 새해가 왜 그러냐? 안 그래도 오니까 그렇네요. 사실은 그냥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담배 소비량이 확 줍니다. 1월 달에. 1월 달에 뭐 한번 끊어보자 그러고. 그쵸. 그런데 이제 이게 한 2월이나 3월쯤 가면 그동안 안 팔린 것까지 더 팔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작심삼일인데 자 문화 레저 비용 여러분 자기 소득의 15% 이내 안 쓰는 것도 좋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 사서 보시고 뭐 이런 책들도요 동네 도서관에 뭐 가계부는 없겠지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사서 보시지 않더라도 빌려서 보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번째 질문 드리기 전에 혼날 준비가 정말 돼 있습니다. 2030들이 사실 돈 네. 모으기가 어려운 게 네. 요즘에 플렉스 하는 게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게 오히려 일상적인 어떤 소비 습관처럼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게 오히려 진짜 정상처럼 보일 정도로 맞아요. 지금 이런 현상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뭐 사실 코로나 때 뭔가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갇혀 있고 답답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뭔가 보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이제 어디 활동을 못 하다 보면 우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은 일단 우리가 떡볶이를 시키는 거죠. 아니면 마라탕. 이런 걸 시켜가지고 이렇게 뭐 먹으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 뭔가 내가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아. 이게 난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거 잔뜩 먹고 낮잠 자고 일어나서 또 체중계에 딱 올라가 보면은 다시 또 스트레스가 또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안 되겠다. 이걸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 이래서 나한테 뭔가 쇼킹한 일을 만들자. 그래서 아주 쇼킹한 물건들을 사는 거죠. 이 충동에 의해서 소비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는 또 괜찮은 것 같아. 그 물건을 보면은 뭐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은데 좀 지나고 나서 영수증 날라오면은 이제 상당히 또 속이 쓰린 거죠. 안 되겠다. 이걸로 해결이 안 된다 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을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순서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증상이 순서가 있어요. 점점 중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행을 막 가. 여행 갈 때 가서는 뭐 일단 정신없으니까 좋지. 막 사진 찍고 막 어디가 핫플레이스인지도 몰라. 여기서 찍어야 돼? 그리고 막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톡파원 25시 같은 거 보면서 나 갔다 온 데네. 저기가 저런 의미가 있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좀 공부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서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날라오는 영수증 보면 갑자기 또 우울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플렉스 문화, 그러니까 뭐 제가 작년에 나와서도 얘기했지만은 뭐 호캉스니 뭐 스몰 럭셔리니 뭐 이런 것들 참 말은 참 이쁘게 아주 팬시하게 잘 만들었는데 그냥 허영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맨날 적자고 남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근데 이런 문화가 사실은 반갑게도 조금 잦아들고는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작년 초만 해도 우리가 C사 명품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무려 66%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아주 그냥 대한민국이 너무 땡큐야, 그 C사한테는.
근데 작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오픈런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판매도 좀 주춤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 명품을 사는 분들이 줄어들고 플렉스 소비가 줄어든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순흡 효과라고 그래서 순흡 효과라는 게 뭐냐면 어떤 것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면 그 소비가 나중에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C사의 그 가방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니까 이제는 그 C사를 안 사고 아무도 모르는 브랜드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자들은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명품 브랜드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반가운 거는 뭐 BMW, 벤츠 같은 이런 차들이 2030 한 400, 500 버는 분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차였는데 국민 멘토, 김경수 멘토가 하도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좀 눈치가 보여가지고 요즘은 그거보다는 제네시스 GV70을 많이 산다. 현대차가 저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어차피 살 건데 BMW, 벤츠를 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전 국민이 다 본 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소득별 뭐 차량 계급돈이 뭐 카푸원이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자기네 BMW, 벤츠 살 거를 조금 안 사고 그렇다고 아반떼 사기는 좀 너무 간지가 안 나니까 대체제로 선택한 게 제네시스 GV70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반가워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간 잦아들고는 있는데 잦아드는 정도가 아니라 2024년도에는 체질적으로 좀 바꾸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난번 방송 나오셔서도 나와주셨을 때도 월급이 적어도 충분히 저축도 하고 돈을 모으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도 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럼 이들에게는 대체 그렇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습관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시는지. 아까 우리 기자님이 새해 좀 소비도 좀 절약해보고 좀 이러려고 적금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 그래 올해는 너무 작년에 정말 돈 많이 썼어. 올해는 조금 슬기롭게 생활해보자 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이 이 기자님처럼 적금을 들어야 되는데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해야지 그러면서 안 쓰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안 쓰려고 그러면 며칠은 되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안 쓰고 뭐 커피 마시는 것도 좀 안 마셔보고 뭐 이렇게 그럼 며칠 있다 지쳐요. 근데 내가 이래서 뭐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 이러면서 지치면서 에라이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적금을 든 기자님은 어차피 적금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내가 쓸 돈이 없고 누울 자리를 치워버리면 발을 못 뻗잖아요. 이 조금 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기자님도 중간에 뭐 포기했다 뭐 이랬던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가 잘 보세요. 행동을 아껴 써야지라는 행동 중에서 기자님처럼 적금을 들면 오래 갈 수 있는데 그 행동이 아껴 써야지 그러고 자 뭐 먹는 거 조금 싼 거 먹고 커피도 에이 어제 아침에 먹었으니까 먹지 말고 이렇게 아끼려고 들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끼려는 의지를 계속하면서 쓸 돈은 이렇게 룸을 남겨놓고 발을 뻗을 자리를 만들면 나 같아도 그냥 아유 이래가지고 뭐 얼마나 되겠냐 이러고 그냥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와 내 자신이 한 약속은 언제든지 깨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세상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돈 모으는 걸 방해하는 유일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시청자 여러분 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본인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 기자님처럼 먼저 적금을 그러니까 어딘가에 묶어넣으라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선저축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선저축, 강제저축, 정기저축 이 세 가지가 돼야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 월급만 가지고 막 저축하고 절제하고 이런 거는 한계가 좀 있잖아요. 요즘에 워낙 뭐 엔잡러 얘기도 많은데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뭐 방법이라면 이런 엔잡러도 있고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엔잡만큼 좋은 건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핵심적인 건데 제가 이제 사실은 멘토링을 좀 하는데 회사에서 직장인들을 좀 만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소득이 높은 분들을 딱 와 진짜 돈 많이 번다. 근데 엔잡을 해요. 근데 엔잡을 해. 근데 소득이 진짜 너무 작은데 이거 언제 돈 모으지 막 내가 걱정이 되는데 이분은 엔잡? 내가 지금 회사에서 일주일 동안 시달렸는데 무슨 엔잡이야.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고 그다음에 얘기를 나눠보면 뭐 내가 뭐 사실 뭐 결혼을 할 것도 아니고 뭐 집을 살 것도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냥 혼자 쓰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 월급이. 이렇게 약간 해피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 행복하게 생각하는 건 너무 좋은데 문제는 약간 미래를 조금 바꾸겠다라는 어떤 개선의 의지가 조금 약하지 않나. 그래서 엔잡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엔잡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도 아시죠, 그죠? 국민 내일 배움 카드가 뭐냐? 그러면 간단해요. 나라에서 여러분들의 취업이나 또는 재취업이나 또는 이직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훈련과 경험과 학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무료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나 이거 배우고 싶어. 배우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직과 재취업과 관계가 있다. 그럼 국가가 그 학원비를 내줍니다. 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N잡에 도전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소개받았던 N잡 중에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라벨링이 뭐냐? 말 그대로 라벨링,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주는 건데 옛날에 우리 그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인형 눈깔 붙이는 부업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네.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 인형 눈깔 붙이는 거랑 너무 비슷해. AI가 학습을 해야만이 이 사람처럼 뭔가 사리 분별 판단을 하게 되는데 AI는 처음에 이게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구분을 못하고 이게 자동차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어떤 텍스트라든지 어떤 사진이라든지 영상 속에서 이 AI가 얘가 자동차구나, 얘가 고양이구나, 얘가 사람이구나를 이렇게 다 이름을 붙여줘야 계속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데이터를 주면 거기다가 그거를 이름을 계속 붙이는 작업인데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은 아유 이거 그냥 금방 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컴퓨터를 다루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조금 학습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학습도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N잡을 해서 주부님 같은 경우는 최고 4천만 원까지 연소득을 올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N잡을 하면 뭐가 좋냐면 여러분 N잡 얘기하시니까 이제 혹하시죠? N잡을 하잖아요.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 돈을 벌잖아.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바쁘면 제가 작년에 엄청 바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바빴는데 뭐 바쁘니까 아무래도 뭐 소득도 조금 나쁘진 않았겠죠. 뭐 그전보다 좀 좋은데 문제는 뭐냐? 바쁘니까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그게 진짜 돈 버는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원금 상환하는 거는 저축하고 똑같이 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와 이자만 그렇게 많이 내고 어떻게 살아 그러는데 집값이 올라주니까 그냥 이자 내는 것도 저축 같더라고요. 뭐 집값이 하도 오르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자는 비용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자꾸 옆에서 무용담이 들리는 거야. 야 누가 몇 프로 벌었대. 뭐 그래? 아씨 나는 적금만 넣었는데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이제 막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면 불안해지는 거야.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의 상태 없이 공포감에 의해서 떠밀려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 떠밀려서 들어가는 상태가 꼭대기예요.